네, 안녕하세요. 예, 도시경찰학 조영진입니다. 2025년 성진 대비 경찰 실무조합 암기사항 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소리가 조금 불안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이미 자료는 몇 번 보셨죠, 그죠? 이 암기사항, 사실 암기사항 정리는 강의보다는 이제 본인이 직접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현재 자료가 총 31페이지, 그리고 총 349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암기하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암기한 것보다는 이제 한번 체크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체크해보라.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또 체크해서 내가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공부는 사람의 개인차에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으면 계속 이제 가져가는 거고, 준비 안 했으면 자기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져갈 건지 말 건지. 뭐냐면 물론 많이 가져가면 좋겠죠, 그죠? 좋은데 현실적으로 볼 때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만약 공부해서 그것을 충분히 암기하지 못하면 차라리 안연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자기가 잘 판단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번 내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2번 내용을 봤죠, 그죠? 봤는데 내용들이 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내가 봐서 생소한 거는 따로 제껴두고 일단 아는 것을 먼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다 아는 내용들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번, 뭐 2번, 3번 이쪽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채용시험 준비할 때 이미 많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고, 그죠? 자, 5번은 이제 눈여겨봅니다. 서희 이제 자치경찰 수사문인데 자치경찰도 일정한 수사문을 하게 되죠. 물론 모든 수사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가지에 한정돼요. 그래서 공연 음란과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그리고 특히 이제 실종아동법에 따른 실종아동 등의 수색과 그에 따른 범죄가 있습니다. 물론 상세한 내용은 여기 몇 존재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본서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그죠? 일단 이런 내용들이 내가 기억이 난다면 충분한 겁니다. 자, 유해 분류, 뭐 전문 취급할 문제점 이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번 경찰 윤리 강령의 순서 있죠. 이건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외울 때, 그죠? 일단 윤리 강령이니까 제일 먼저 윤리가 나옵니다. 윤리. 그래서 일단 윤리 나온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신조 헌장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신헌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외워두시면 충분하고, 뭐 내용을 묻는 문제는 직접 나오지 않을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윤리 강령 문제점 있죠. 자, 이쪽도 뭐 크게 암기 상해보다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다만 키워드를 외워두시면 시험에 대처하기는 좋습니다. 실행 가능성이 라면 강제력이 없다. 냉수중이는 참여 없이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냉수주의. 최수위는 자기성이 없다는 거죠. 즉 강령에는 최소 수준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하고 이해가 되면 되고, 이것도 전부 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10번. 자,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일명 친의 공근께 외우는 것이고, 그죠? 일단 이게 해당하지 않는 것, 긴 것 아닌 것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각각의 내용을 섞어서 묻습니다. 자,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친절한 경찰은 따뜻한, 자, 이것을 기억합니다. 친절하니까 따뜻하다. 이것은 서로 연결하면 좋아요. 또 의로운, 자, 정의롭다, 공정한, 양심에 따라서 또 전문직의 성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면해야겠죠. 근면. 또 규율 검소는 깨끗한이죠. 어떻게 뭐 규율 검소는 자, 이렇게 하나 생각해 주세요. 규율할 때도 기억이고 검수도 기억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두 개 있으니까 앞에 쌍기억이 있죠. 자, 이러면 자, 굳이 안 외워도, 그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금방 기억납니다. 11번. 자, 면책제도 운영 규정인데, 여기서는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의 처리 있죠. 처리 지금 30일 되는데, 자, 이런 날짜는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날짜는 어떤 규칙도 없고, 그죠? 외울 수 있는 어떤 방도는 없어요. 그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계속 공부하고, 그죠? 그리고
자, 내가 알고 있는 일 테스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료 가지고 테스트한다면, 자, 며칠 내에서 손으로 가리세요. 가리고 내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에 제목 보고 기억이 나면 내가 암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현재 각기역파 시리즈를 보시는 분은, 자, 거기 있는 숫자 정리용 문제 있죠. 숫자 문제만 간추려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그죠. 자, 항상 숫자는 내가 아는 것은 제쳐놓고 모르는 것은 계속 외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경찰 인권위원회 봅니다. 자, 성격 읽어주시고 구성 7에서 13명이죠. 자, 이런 구성은 좀 특이합니다. 예,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 7에서 13명. 나머지 읽으면 돼요. 그래서 위원장 호선, 재과 출과죠. 자, 재과 출과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입니다. 자, 재직경은 과반 출석과 출석경은 과반수 찬성이죠. 그래서 재과 출과는 읽어두시고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기억이 안 나면 무조건 재과 출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임기 2년. 자, 위원장 이름은 안 되고 위촉위원은 2차례 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2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다른 것은 없을 겁니다. 그 때문에 2차례 연임 눈여겨 봐주시고, 정기회의, 임시회의 있죠. 여기선 각자 공부에 맞춰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이거 프로그램 쓰는 게 아직까지도 복잡해요. 네. 자, 다음 경찰 인권보호 규칙인데 거기서는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이 있죠. 각각 구분해서 그죠. 기본계획은 5년마다, 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합니다. 수립하는 인터벌죠, 기간. 자, 받으시고. 자, 3번은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논점이에요. 이것은 아마 공부하신 분도 있고 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인권영향평가를 하는데 언제 할 것이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법령이나 규칙은 60일 이전, 이것은 물론 시행일 이전입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은 자꾸 넣으면 그죠, 이것이 암기노트가 아니고 거의 서보로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넣지 말고 자꾸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이나 계획은 확정되기 이전. 자, 집회시인데 이것은 특이합니다. 집회시의 종료일, 기산점이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이에요. 자, 그러면 하루에 진행된 집회 있죠. 그러면 그날부터 해서 30일 전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집회시가 한 일주일 이어집니다. 그러면 일주일 되는 날부터 해서 30일 이전 되는 것입니다. 이행여부 점검은 이건 반기 1회 이상이죠. 반기. 자, 어쨌든 뭐 잡탄 암기 상황은 여기 다 있으니까, 자, 그것이 필요한가 하지 않는가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시고, 일단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 더 추가하고 할 것이 없어요. 이걸 말하면 암기상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학자 정리해 봤습니다. 학자. 자, 이것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죠? 예, 갑자기 기억 안 할 수도 있죠. 그 때문에 한 번 정도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패방지법은 의외로 암기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의 처리 기간 60일 읽어두시고, 감사 청구권은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죠. 네. 자, 부패 과정은 참고로 그럼 읽어둡니다.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공기관 속에 누가 있느냐, 여기 보면 특히 사립학교와 언론사가 포함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사유 있죠. 여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뭐 아주 많아. 8개인가 9개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암기해야 될 것이 4가지인데, 특히 3번 선출직 공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선출직이다. 자, 이거 하나만큼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청탁금지법에서 큰품등 수수금지 있죠. 자, 이쪽은 암기할 것이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큰품등 수수하는데 명목 무관하고 1회 100만원, 매회 기간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 이 이내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 직무 관련. 자, 만약에 그 돈이 그죠, 자, 직무에 연관성이 있다 이러면 일체 단 1원도 수수를 금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수 금지가 제외되는 게 있죠.
즉 이것은 수수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가능한 것. 그래서 1번, 2번 쭉 보시고 3번에 사적 거래에서 정려는 지어야 되는 것. 정려. 5번, 4번 친족, 5번 뭐 관련된 단체 구성원 쭉 있죠. 있고. 자, 다음 6번에서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공식적 행사. 그 다음 7번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것입니다. 8번에서 각각의 상한선 암기해야죠. 그래서 음식 5만원, 자, 경주사 5만원, 10만원인데, 자, 역시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알고 있죠. 네, 선물에서도 기본은 5만원이고, 예외적으로 역시 15만원과 30만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자, 복잡하지만 기본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555. 예. 자, 외부 강의에서, 자, 몇 가지 암기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신고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요. 마친 날. 즉, 사전이 아니고 사후 신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초과 사례금은, 자, 내가 사례금을 초과해서 받았다는 것을 안 날부터 이틀, 2일 이내입니다. 2일. 10일, 2일. 역시 암기해야 되고, 그죠? 사례금 상한선. 자, 공무원들은 40만원, 학교 언론사는 100만원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시간을 초과했다. 그러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50까지, 100분의 150까지 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40만원이라면 내가 만약에 예, 2시간 했다. 2시간. 그러면 60만원까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 벌칙인데 벌칙은 또 그죠. 일반 채용시험은 잘 묻지 않지만 예, 우리 뭐 승진시험에서는 이상의 벌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칙이. 예, 벌칙 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강의 보니까 늘 바쁜 것 같아요. 프로그램 쓰는 것을 연습해도 그죠. 예, 강의할 때는 이게 연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예, 보면서 참 인터넷 강의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예, 느끼고 있습니다. 자, 벌칙 보겠습니다. 흥부에서는 먼저 3년 3천이 제일 이제 센 겁니다. 제일 이제 강한 것인데, 그것이 금품이 강한 거지, 금품. 수수 금지 위반 되어 있는데, 외울 때는 그냥 금품 하세요. 금품은 3년 3천. 3년 3천은 뭡니까? 예, 3년 이하의, 뭐, 이게 3년 이상은 아닙니다. 예, 당연히. 3년 이하의 징역이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죠, 네. 너무 기니까 외울 때는 그냥 3년 3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2년 2천인데, 그것은 부정청탁 여기 외워두세요. 물론,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 수행하지 해야 됩니다. 직무 수행하게 되면 2년 2천인데, 외울 때는 부정청탁 짧게. 3년 3천, 2년 2천. 자, 과태료 있죠, 그죠? 과태료는 전부 다, 일단 3천, 2천이 있는데, 그것은 부정청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등이 하게 되면 3천, 비공직자가 하게 되면, 여기선 2천입니다. B자에다 노란색이 빠져있네요, 지금. 예. 깜빡했네요, 제가. 자, 500 있죠. 500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초과 사례금 신고 및 반환. 자, 되겠죠? 초과입니다, 초과. 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그 때문에, 벌칙은 뭐, 아예 못 이루겠다. 그러면, 아예 다 포기하세요. 아예 외우지 말고. 그리고, 하겠다면,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 몇 개만 해가지고는 크게 그죠.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기타에서 조사견의 통보죠. 통보. 조사를 마치면 60일 이내 합니다. 30일, 자, 10일 이내. 죄송합니다. 네. 자, 딴 거 하다가 지금. 자, 이게 뭐냐면, 자, 부패방지법 있죠. 자, 여기서 신고의 처리기한입니다. 60일.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청탁금지법은 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있겠죠. 조사하게 되면 자, 그 조사를 이제 한 다음에 마치고 10일 이내에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사기관이 자, 의뢰한 기관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의미를 혼동하지 마시고 그죠? 잘 구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사적 이해 관계자 있습니다. 자, 이해충돌 방지법이죠. 자, 사적 이해 관계자에서는 자, 가나 있는데 특히 라하고 마에서 그죠? 2년 이내입니다. 2년 숫자를 외워야 돼요. 2년. 자, 그리고 사에서 퇴직일 전 역시 2년 이내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전부 다 2년이죠. 사적 이해 관계자 나오면 2년. 자,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다음 나머지 암기사항입니다. 사적 이해 관계자는 신고하는데 신고는 자기가 그게 해당된다는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자,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하죠. 이것도 14일. 자, 그 다음 직무 관련자의 거래 신고 4번. 이것도 14일이죠. 그래서 자, 이것도 간단하게, 예. 자,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자, 뭔가를 신고할 때는 14일이다. 14일. 이렇게 외워두세요. 네. 예, 물론 이렇게 해서 그죠. 자, 뭐 함정에 빠질 수도 있지만, 자, 그래도 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다 외울 수 있지. 이거 한 개 한 개 일일이 외우면 그죠. 오히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한다. 14일 이러시고. 자, 그러면 3번. 민간 부분에서 자기가 활동했죠. 자, 내가 그죠. 뭐 경찰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자, 내가 변호사로서 있었다. 그런 경우 그때는 3년 이내 활동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내역을 제출한 거죠. 예. 3년 이내고 3년 이내. 자, 언제까지? 임용한 날부터 30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임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어떤 A라는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 임용되는데 이 A가 그죠? 자, 국수본에 오기 전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백수의 가능성은 없으니까 하게 되면 자, 바로 그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때는 3년 이내 활동에 대해서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자, 다음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있죠. 자, 여기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에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자, 3년. 네. 자, 요거는 좀 혼동될 수 있으니까 특히 잘 읽어두세요. 3년이 여기서. 자, 다음에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하는데, 자, 여기서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상이 한 사람이에요. 2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직자는 주로 2년 제한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21번에서 4. 자, 이것도 2년이었죠. 2년. 자, 그 다음, 자, 여기 22번에서도 2년입니다. 하지만, 자, 5번.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는 그죠? 좀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 그래서 3년. 자, 구분하시고. 자, 다음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보상금 지급은 임의직급 필직이 있죠. 그래서 보상금 지급은 일단 그 사유가 제한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했다. 호익을 증진한다. 이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가 좀 구체적이에요. 보세요.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정대. 직접적이죠. 이렇게. 구체적일 때는 필요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일 때는 필요적. 자, 좀 두리뭉실할 때 제한상 이익, 손실 방지 이렇게 두리뭉실할 때는 임의적이에요. 자, 다음 사항을 보겠습니다. 다음 가족의 범위인데 자,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에 속합니다. 그 때문에 공부하신 분들은 쭉 보시고 그죠? 아니면 지금은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공부하신다면 일단 가족이 누군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것은 뭐 기본서나 제가 따로 이해충돌 방지법 강의한 게 있죠. 자,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자, 이런 가족의 범위는 1번 가족 채용 제한할 때는 똑같습니다. 가족은 배직형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배, 배직, 배영자. 자, 3개입니다. 네. 자, 뭐 배영자는 뭡니까?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수 한번 보시고 보는 것도 나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기본 베이스인데 2, 3, 4는 가족을 규제합니다. 하지만 약간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번 같이 그죠?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는 이것은 직계. 자, 원래 직계일 쪽은 가족에 포함되는데 이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해서 더욱더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죠? 이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3번, 4번에서는 똑같아요. 범위가. 자, 똑같은데 기존의 1번 가족보다는 범위가 조금 협소합니다. 네. 자,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그죠? 자, 아니면 이것이 시험이 나오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자, 여기서 보시면서 한번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장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짓이다. 그건 일단 소명하고 불복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상담해야 되죠. 이미 하는 거죠. 네. 부당한 수사 지휘는 행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요청하는 것. 네. 정치 압력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하거나 또는 상담하여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세요.
자, 다음 외부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경찰청 행정강의에서 이제 규정한 것인데, 자, 이 외부 강의는 원래 여기는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상 외부 강의를 제한하는데 월 3회 초과 금지예요. 자, 초과 금지니까 몇 회까지 할 수 있다? 3회까지죠. 그래서 월 3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과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초과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초과 세금 반환 통지죠. 자, 이것은 뭐냐면 초과 세금 신고는 2일 이내 하죠. 2일 이내. 자, 이것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게 당연히. 자, 그러면 자, 기관 장애이죠. 그래서 반환하라고 통지한 것이에요. 그것은 신고 사항을 확인한 후에 7일 이내 하게 됩니다. 7일 이내. 그래서 2일, 7일 그죠? 같이 묶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서 쪽인데, 일단 경찰 역사 쪽은 여러분이 각자 이제 봐두세요. 이것은. 자, 여기서 뭐 전부 외울 건지, 자, 어느 정도 외울 건지는 각자 이제 선택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경찰 쪽이죠. 이것도 하나 외워두면 좋아서 그죠?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상해시기와 충경시기가 있고, 충경시기는 내무부 경무과와 그리고 경위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상해시기는 내무부 경무국입니다. 여기는 경무국이고, 자, 여기는 경무가족이죠.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틀리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연통재난 조직을 돕는데, 연통재, 이것은 국내와 연결하는 이제 그런 조직이죠. 연통대에 있는 경무사가 경찰 기능을 맡게 됩니다. 맡게 되고, 자치경찰 조직인 의경대도 운영했어요. 자치경찰. 자, 주요 인물이 있죠. 인물이 뭘 했는지도 역시 그것도 각자 봐두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다음 6.25 전쟁 중 이제 주요 전투인데, 자, 이것은 뭐 딱히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출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정리한 이유는 실무 문제집에 나오기 때문에 정리했어요. 그 때문에 역시 자기 공부량에 따라서 정리하실 분은 정리하시고 아니면 좀 가볍게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자랑스러운 경찰이는 정리를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실무집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과 자, 최소 여기에 이제 체크된 것만큼은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 빨간색 표시된 것도 있죠. 이런 거 써놔두시면 문제 풀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직접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또 뭐 제가 강의할 내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법령의 효력인데 이것도 숫자 암기하기 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1번, 2번 있죠. 법률. 자, 법률은 전부 다 헌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헌법에. 그래서 자,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서 10월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포를 하게 되면 그죠? 자, 공포하고 나서 20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번 10월 20일이고, 자, 이 시행일 있죠? 이것은 시행일 그죠? 이것은 법률 말고 나머지 뭐 복귀 명령이 있죠. 자, 그 이제 크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그다음 법령의 시행유예 기한인데 그 법령의 내용이 그죠? 자,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어떤 의무부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30일 텀을 줘야 돼요. 그래서 공포하고 나서 30일이다 경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적어도 30일이니까 더 주는 건 관계없죠.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5, 20, 20, 30 외워두시고, 자,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 있죠. 자, 이것도 뭐 경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왜 냈는지 좀 그런데, 예, 이것은 뭐냐면 원래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회에서 재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는 경우 있죠. 네. 그런 경우는 국회의장도 공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장이 법률 공포할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왜 그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그 때문에 암기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리입에 대한 과태료는 1,000만 이하인데 이것은 참고로 보시고 그죠? 그래서 시험 나왔을 때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경찰 기관장에서 암기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이 다 암기하고 있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국가경찰위원회. 자, 워낙 중요한 거죠. 여기도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네. 자, 7명. 자, 근데 이렇게 7명 되어 있으면 그죠? 위원장 포함입니다. 포함. 보통 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이 원칙이에요. 그 때문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위원장 포함이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위원장 및 5명은 비상임이고, 6명이죠. 그러면 총 그죠? 그럼 상임위원 1명입니다. 1명. 네. 상임위원은 정무직. 자, 위원장이 아니고 상임위원이 정무직이고, 2명은 복관 자격 필요하고, 저기 있죠. 그다음 재과 출과, 의결 정육수죠. 네. 자, 그리고 이것이 위원장 임기, 있죠. 여기는 3년 이동할 수 없고, 그죠? 네. 그리고 보궐위원은 수임자의 남은 기한입니다. 자, 신분보장. 자, 이것도 외워두세요. 자, 중대한 신체상 또는 증상에 차이가 있을 때, 자, 면직됩니다. 그 때문에 장애. 자, 장애가 없는 한, 자, 의사에 관한 면직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애. 그 면직할 때는, 그죠? 이때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결 요구권자 요구는 위원장도 할 수 있고, 행안부 장관도 가능합니다. 청장은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 요구와 밑에는 임시회소 요구를 구분해야 됩니다. 네, 여기는 3인 이상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포함됩니다. 자, 제2요구 있죠. 제2요구는 10일 이내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7일 이내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7일. 자, 여기서 섞어서 문의 내죠. 두 개 바꾸어서, 그죠? 네. 그래서 요구할 때는 행안부 장관이 하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10일. 일단 요구했으면 제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때는 짧게 7일 제공됩니다. 정규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합니다. 청장에서는 1번, 2번, 3번 있는데, 자, 이건 뭐 직접 보시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 있죠. 외부명 자격입니다. 자, 이런 자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딱 보이는 숫자 있죠. 10년. 그래서 10년이고, 그죠? 나머지는 대충 읽어두시고, 10년 외워둡니다. 10년. 그리고 5번 보시면, 경력기간 합산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 어느 뭐 하나, 1번이든 2번이든 따지면, 그죠? 이것이 10년이 안 돼요. 안 되는데, 1번, 2번 합치니까 15년이 됩니다. 네, 그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합산 15년 됩니다. 자,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있습니다. 구성 7명, 또 위원장과 1명 상임이죠. 자, 이건 잘 보세요. 위원장하고 1명이 상임 같으면, 자, 비상이면 5명이죠. 5명.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임이 몇 명인지를, 자, 이것을 좀 관심 있게 봐두셔야 혼동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1명은 인권 문제에, 그죠? 자,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이제 국가경찰위원회는 법관 자격 이랬습니까? 잠깐 위에서 봤잖아요. 여기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맞죠, 그죠? 자, 여기 2명의 법관 자격이 나오죠. 법관 자격. 자, 이것도 변호사 자격 하면 안 돼요. 법관 자격은 해야 됩니다. 법관. 자, 이거 잘 생각해야지. 대충 보면 나중에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명 법관. 자, 기억하시고, 그죠? 그 다음, 자, 밑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있죠. 여기는 1명이 인권 문제입니다. 구분하시고. 자, 위원회 임명도, 그죠? 암기해야 됩니다. 추천하는 임명하는데, 자, 이걸 추천하는 사람이, 자, 몇 명을 추천하는지 이걸 암기해야 돼요. 일단, 1명도 있고 2명도 있죠. 이 2명짜리 외워두세요. 시도의회하고 의회, 자, 추천위원회. 그죠? 여기는 2명씩입니다. 추천하고, 나머지 1명씩만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자, 시도지사가 임명하죠. 저보다 상임위원도 당연히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당연히. 다만 절차가, 그죠? 위원장은 다이렉트로 직접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의결 거치고 제청하고 임명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시고, 시동찰위원회 위원회 자격이 있죠. 자기는 특정한 직에 5년 이상 됩니다. 5년. 자, 방금 우리가 10년도 봤죠. 10년은 뭐였습니까? 위쪽에 있는, 자, 35번 보시면 국가수사본부장이죠. 자, 국가경찰위원회 아닙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에요. 그 때문에 이게, 그죠? 37번 보시면서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5년이구나. 5년.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10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비교하면서, 그죠? 자, 차이점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다음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있죠. 자, 여기도 암기할 것이 뭐 적지 않습니다. 자, 일단 쭉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그죠? 그래서 2번 임기, 여기는 주의할 것이 임기에서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기간의 남은 기간인데 이것이 국가경찰도 똑같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 임할 수 있어요. 1년 미만. 이것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비교해서 보시고, 그죠? 신분무장은 똑같이 장애예요. 장애. 예, 그리고 재의결 및 의결 확정사항인데, 자, 7일 이내 재의결 합니다. 7일 이내. 자, 이것도 날짜는 같죠. 자, 그런데 재직용 과반수 출석과 출석용 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사항 확장도 나오죠. 그래서 재의결, 의결 증족수가 다릅니다. 이는 재과 출과가 아니고 재과 출 3분의 2예요. 재과 출 3분의 2, 그죠? 자, 따로 잘 암기해야 됩니다. 네. 자, 회의는 직접 보시고, 그죠? 회의 소집의 고지는 개최 3일 전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 미리 어떤 고지해 줄 때죠. 고지는 3일이 많습니다. 3일이. 그래서 3일 나오면 기본이다 생각하시고 3일이 아니면 따로 외워둡니다. 자, 경과는 각자 보시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생각보다. 자, 다음에 경찰국무 인사위원회 있죠. 이쪽도 특별히 뭐 제가 설명드릴 내용 없죠. 그죠? 네,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찰청장 등의 임용권 위임인데 이건 사실 그것은 암기사항보다는 그죠. 자, 이것은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그렇지 않고 이거 암기 다음에 그죠. 머리가 깨집니다. 역시 그것도 이제 제가 경찰법 강의할 때 이미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거 적어보시고 이미 다 공부하신 분은 다시 확인만 하세요. 여기서 확인만. 읽으면서 내가 이해되면 돼요. 그래서 확인하고 넘어가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 밑에 임용이 있습니다. 임용은 부정행위자 정식 제한기간 있죠. 5년 받으시고, 그죠? 5년. 자, 이거 채용부자 명부 유기한 2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것도 1년 연장할 수 있고. 자, 사망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합니다. 자, 이것도 유혹 없이 이렇게 나가세요. 항상 당사자에게 유일한 쪽을 해줍니다. 당사자에게. 그래서 사망했다. 그때는 사망한 날보다 하루라도 더 이렇게 늦춰주면 그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죠. 그 때문에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자, 사망이 나올 때마다 따오르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임용 또는 임용 제청 유예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임용 제청 유예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병력 복무 학업이 있고 학업, 특히 장기 요양은 이때는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숫자니까 그죠? 따로 외워둡니다. 자, 다음 뒤쪽 가죠. 자, 43번 경찰공무원 규격사유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확인하는 것이에요. 확인.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를 충분히 꼼꼼히 읽어두시고 특히 7번과 8번이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 횡령 배임이 있으면 일단 자, 횡령 배임이 있다고 무조건 그죠? 규격사유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300만 원 이상이고 자, 벌금형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 이상 벌금형. 그럴 때는 확정 후 2년이죠. 그래서 2년 지나면 임용할 수 있어요. 있지만 2년 이내는 임용이 안 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우리는 횡령 비율보다 좀 더 중한 범죄죠. 그 때문에 300이 아니고 100입니다. 100. 자, 기준이 줄어든다는 것은 더 엉키게 되는 겁니다. 100만 이상 벌금이고 여기는 더 길어져요. 또 확정 후 3년입니다. 3년. 이렇게 해서 7, 8번 비교해서 봐보세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죠? 1번 제 4호와 6호 4호 6호는 자, 이것을 제외하고는 임용규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합니다. 즉 4호와 6호 말고 나머지는 자, 임용규격 사유 동시에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다음 7호 8호 있죠, 그죠? 7호 8호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공법과 국공법이 동일합니다. 이거시고 그죠?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것도 기억날 거예요. 자, 벌금형의 분리있어 보죠. 자, 왜냐하면 7호와 8호에서는 벌금형의 액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 이런 죄와 다른 죄로 경합, 실질 경합이 있어가지고 그죠? 경합 가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죄 때문에 이제 경합 가중이 되는데 그 때문에 자, 임용규격사유에 해당돼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자, 그 때문에 자, 758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 경합범위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그때는 분리 선고해야 됩니다. 분리 선고. 자, 그래야 그 사람의 어떤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 보죠. 자, 경찰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인데 이것은 임용 규격과 같은데 두 가지만 다르다 했죠. 바로 여기서 다른 두 가지입니다. 특히 6번 보시면 그죠? 아까 위에서 임용 규격 보시면 자격증지 이상의 선고에 있으면 유효기한 중이죠. 이때는 경찰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사입사업에서 6번 보시면 초대죄, 성추행 대상 성범죄, 직무관련 횡령 배임이 있죠. 자, 이런 요 네 가지 1, 3, 4로 인해서 그죠? 자격증 이상의 선고유예가 되면 그때는 당연 퇴직이 됩니다. 하지만 요 네 가지가 아니라면 그때는 그 유예기간 중에 선고유예기간 중에 임용은 안 되지만 당연 퇴직 사유는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공직에 자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의 대상 있죠. 자, 대상인데 이것도 종류가 많아요. 이것도 한 10여 가지 될 겁니다. 정확하게 10몇 가지인가? 네. 그 중에서 회주 또는 과원 또는 장애되는 장교양 이렇게 휴직했다가 그죠? 휴직한 경찰 공무원을 재임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 공무원을 재임용한다. 너무 길죠? 네, 그래서 자, 그냥 휴직 만료로 퇴직 경찰 공무원의 재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긴가? 네. 자, 그것은 3년이 적용됩니다. 3년. 자, 이런 재임용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죠. 그 사람에 또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질병 부상의 경우에는 5년까지 봐주는 거예요. 5년. 그래서 기본 3년, 예, 그리고 5년까지. 자, 그리고 나머지 뭐 4번, 8번 읽어 두시고, 그죠? 예. 시범 용어는 워낙 잘 아시는 거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거기 사실 이제 시범 용어는 승진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채용에서 나오지만 승진은 거의 출제된 건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민직사회에서 보죠. 그래서 유효훈련 성적 60% 미만이거나 또는 군평에서 지휘평등 요소 50% 미만 있죠. 자, 이것이 잘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헷갈릴 때는 한쪽만 잘 외워두면 돼요. 다 외워두지 말고 그죠. 자, 뭐 교육훈련 성적이든 군평이든 그죠. 한쪽만 잘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유추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있죠. 자, 보니까 57이죠. 57. 57은 유엔에서 가장 일반적 숫자입니다. 그 때문에 따로 외우지 말고 그죠? 57 확인하시고 의결 경수는 특이합니다. 제 3분의 2 출반이죠. 특이하니까 따로 여기서 그죠? 하나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과의 제한이죠. 전과는 기본적으로 1년. 자, 1년 이내는 안 돼요. 그래서 1년 받으시고 1년. 초공부 경찰 공무원은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1년 5년 그죠? 자, 두 개 따로 받습니다. 다음 전보에서는 역시 1년이 기본이고 1년. 자, 그리고 감사문은 2년입니다. 좀 더 길게 봐주죠. 가지고 자, 그 때문에 감찰관이 전보 제한은 2년 이내가 됩니다. 인관이 있죠, 그죠? 네. 자, 교수위원은 1년 이상 3년 이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본 1년이고 그죠? 약간 전문서를 요하는 보직은 좀 더 길게 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부 제한의 예외 사유 있죠. 이 중에서 1에서 몇 가지를 뽑았는데 그죠? 자, 이것은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13번 감사 담당 경찰 공무원 중 부직격자 있죠. 자, 그 사람이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부직격 사유를 배웁니다. 자, 이런 서류가 있으면 이때는 그죠? 1년이 안 돼도 전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가 아니면 2년 적용되는 거죠. 위에 적용되고 자, 그럼 부직격 사유가 있으면 1년 이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휴직기간 이것은 외워두고 그냥 참고로 보시고 다음 직후휴직 있죠. 자, 제가 뭐 채용시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직후휴직 사유 이것은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암기를 그래야 문제 풀 때 편리한 게 있어요. 그 때문에 특히 사유 중에서 그죠? 장기 요양, 자, 징집 소집, 불명은 생사통로서 불명, 그 다음 법률의 규정, 도전제 있죠. 이 4개는 따로 외워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진 준비를 위해서 하면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자, 이 장기 요양 기준은 뭐냐면 1년입니다. 1년이고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부상 질병은 3년까지 봐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들 이야기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은 밑에 2번이 적용돼요. 그래서 경찰, 공상경찰 공무원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실수로, 그죠? 사람 다칠 수 있죠, 실수로.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 말고, 네, 공적 업무 수행 중에 다칩니다. 이때는 5년까지 적용됩니다. 5년. 그리고 살문범위에서 인정해 줍니다. 자, 이것도 종래는 이제 이런 것이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죠? 경찰 공무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됐어요. 위의 것이. 자, 그런데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공적으로 다칠 일이 많잖아요. 많은데, 자, 이것이 부상 어떤 회복 기간 치고는 너무 짧아요. 네, 그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죠? 불만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잡음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자, 이 법령이 새로 개정돼가지고 경찰의 경우에는 좀 더 길게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봉급 감액인데, 공상 있죠? 공상일 때는 전부 다 줍니다. 이때는. 네. 아니, 일하다 다쳤으니까 그죠? 당연히 보장해 줘야죠. 네. 자, 그거 말고, 공상 말고, 장애는 1년이야 뭐 70%, 1년 지나면 봉급의 50% 줄어요. 자, 이것도 뭐 많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자, 내가 쉬고 있으면 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본봉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그죠? 액수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공부하면, 물론 좋겠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죠? 위에 있는 1번, 2번과 3번의 각까지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생사 또 다른 소재불명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3개월까지입니다. 3개월. 하지만 우리 경찰 공무원은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입니다.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봐두세요. 자, 그 다음 어문 휴직 사유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재량이죠.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유 이름을 쭉 봐두시고, 그죠? 자, 각각을 외우는데 이것도 외울지 말 건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자, 다만 신문 문제집에서는 다루고 있죠. 그래서 자, 일단 3년이 있습니다. 3년 이렇게 있죠. 여기도 3년이 있죠. 자, 그래서 3년짜리를 먼저 봐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럼 임시 채용되었다, 또는 후에 유학간다, 자녀 양육한다, 배우자 동반. 자, 배우자 동반은 배우자가 유학 가거나 임시 채용되는 거죠. 따라가니까 똑같이 3년 됩니다. 3년. 자, 이거 말고 연수 2년. 자, 2년 됩니다. 네. 자녀 양육 임신 출산 있죠. 여기선 3년인데 이거 말고 밑에서 5번 있죠. 9번에서 가족의 부양 간호 있죠. 이것은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양육은 3년, 간호는 1년. 자, 물론 뭐 저기인데, 그죠? 연장할 수 있어가지고 연장해서 3년 초과 금지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욕심내지 말고 일단 기본적인 것은 먼저 준비해 두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개발 있죠. 자기개발이 1년입니다. 1년. 자, 그럼 1년짜리는 부양하고 개발하는 데예요. 개발. 네. 자, 대충 그러면 3년 보시고 2년 체크하고 1년 외워두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7번 자기개발에서, 그죠? 이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년 이상 재직해야 할 수 있어요. 3년 내가 근무한 다음에, 그죠? 제가 자기개발 위해서 1년 휴직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지. 네, 이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그죠? 자기개발 휴직을 했죠. 하면 복직하겠죠. 복직하고 다시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이유로 휴직하기 위해서는 6년 이상 근무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은 3년, 후에는 6년, 그죠? 자, 이건 규정이 얼마 최근에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둡니다. 자, 다음 직위해제 봅니다. 자, 직위사유도 역시 여러분이 채용할 때 많이 봤죠. 봐가지고 따로, 그죠?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봉급을 주는데, 자, 능력 부족, 성적 불량이죠. 자, 이렇게 객관적 사유가 아닌 주관적인 것. 자, 능력 부족은 이것은 뭐 딱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죠? 주관적일 때는 사람이 억울할 수 있으니까 봉급의 80%까지 줍니다. 하지만 중징계 의결 또는 형사사건, 이것은 객관적이잖아요. 이때는 확실히 문제가 있으니까 봉급의 반만 줍니다. 50%.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죠? 나머지는 각자 맞춰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적잖게 지나네요. 네. 자, 이쪽 페이지만 더 보고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 네. 자, 54번 승진 있죠, 승진. 자, 근속 승진의 기간, 자, 여기선 외워둬야 됩니다. 네. 뭐 이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자, 전화번호 외우듯이 45국에 668이죠. 그죠? 예, 66은 6년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외워두시고, 자, 이런 기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 특히 거기 2번에 추진 실적이 우수하다, 뭐 적극 행정했다, 그런 공무원은 1년 단축이 가능합니다. 1년. 네, 1년 의도 단축한 게 아니고 1년 빼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원래 5년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4년,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감은 근속 승진이 있습니다. 경감. 네, 경감은 이제 근속으로 갈 수 있는 최고 계급이죠. 여기는 근속 승진 대상자의 자, 100분의 50, 반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연관 직급이 너무 늘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그죠? 자,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50 받으시고, 자, 그럼 승진용이 제한이 있죠. 제한은 자,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징계에서 그죠? 견책 받으면 6개월, 그 다음부터는 6단씩 올라갑니다. 6일은 6, 6이 12, 18 되겠죠. 자, 이렇게 제한되고, 그 다음 여기다 6개월 가산된 경우가 있죠. 가산되는 경우. 그래서 그 징계 사유가 그죠? 징계 부과금 부과 사유다 또는 소급 행정이다. 자, 이런 경우는 6개월 플러스 됩니다. 자, 승진 소요 최저금 연수인데 이것은 3, 2, 1입니다. 자, 직급은 3은 하나만 있고 2는 2개, 나머지는 전부 다 1입니다. 1. 3, 2, 1. 자, 다음 배제 기간인데, 자, 무슨 이렇게 그죠? 기간에서 배제되는 게 있으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휴직증입니다. 그래서 자, 배제된다면 휴직증 꼭 일단 기억하시고, 네, 그리고 당연히 승진 운용 제한 기간. 자, 아까 위에서 봤던 거죠. 4번입니다. 자, 이것은 최저금 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경찰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그냥 정리해 본 거니까 그죠? 한번 확인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보니까 명수는 57이죠. 57은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있죠, 그죠? 기본 57입니다. 네. 자, 정년 60세이고 계급 정년이 있죠, 그죠? 자, 이것도 46국에 1114번이죠. 해서 자, 계급 정년 자, 각각의 그죠? 기간을 외웁니다. 자, 그런데 3번, 4번. 자, 계급 정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일단 특수 부분에 이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연장될 수 있는데, 그때는 총경 경정의 경우에 4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문 총경 경정 4년 보시고, 비상사태 시에는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자, 그리고 밑에 뭐 절차가 나오는데 그죠? 절차는 굳이 안 외워도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냥 있다는 것만 보시고. 자, 사망 면직은 아까 앞에서 본 적이 있죠. 사망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네. 자, 다시 이제 위에 3번, 4번에서 이렇게 계급 정년은 연장이 됩니다. 되지만 연령 정년은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뭐 연령 정년의 연장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대부 공무원은 시험이 나오진 않겠죠. 네. 아마 여기서 뭐 지금은 거의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보실 분만 보시고 그죠. 자, 직권 면제 사유 있죠. 자, 이것도 봐두는데 이것은 줄줄 안 외워도 그죠. 보면 기란이다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폐지 또는 과원, 휴직 후 직무 미복귀 불감당, 능력 성적 향상 미달, 그다음 능력이나 성실성의 결여, 성적 도덕적 결함. 자, 상세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것이에요. 1번, 2번 이런 것입니다. 필수적 자격 면허 취소이고, 또는 이제 징계위의 동의를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외우지 말고 그죠? 그 사유가 객관적이라면 징계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왜? 뻔하니까, 확실하니까. 하지만 주관적이라면 징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볼까요? 자, 3번 보세요. 능력이나 성적 향상 미달이다. 자, 이건 상당히 측정하기가 애매합니다. 능력이 과연 미달인지 아닌지, 그죠? 그렇죠. 자, 주관적이죠. 네, 그런 것들. 또는 4번에 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장 기여 주관적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동의를 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죠? 잠시 쉬겠습니다. 쉬고 다시 59분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